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악이라는 미디어는 인간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인데, 근데 그 음악이라는 미디어가 지금 여러 가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음악 팬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그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기도 하고 음악이라는 미디어가 가진 속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이제 또 그 어떤 방아쇠를 당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VR이라든지 또 이러한 가상 세계의 대두가 또 굉장히 재밌는 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제 음악과 미디어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버시스라고 이제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뮤직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는 작곡을 전공했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학에서 그 인공지능, IoT 이런 어떤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미디어 업계에서 했던 일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TV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 지니뮤직 있죠. 지니뮤직의 전신이 도시락이라는 뮤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모바일 버전 서비스를 만들었고, 사실 그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들었던 아이디어들이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일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음악의 새로운 표현의 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공간에서 그 힙합으로 유명한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이 그 온라인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 게임 내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저때 45 밀리언 유저가 방문을 했고요,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에 20 밀리언 US 달러 매출이 났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숫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거 이벤트로 인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떤 온라인 공간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BTS가 2022년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티켓이 약 한 70억 정도 팔렸는데 온라인 전송권이 400억 넘게 팔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온라인에서 본 그 티켓 프라이스 그 썸이요. 그래가지고 거의 오프라인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매출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음악계가 온라인이 이게 그 가상 공간이 이제 진짜 돈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자각했던 그런 두 가지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음악이라는 미디어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LP라는 미디어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은 악보가 그런 어떤 음악으로서 미디어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LP, 카세트 테이프, CD, MP3, 뭐 스트리밍, 그리고 지금은 가상세계까지 이렇게 미디어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아마 이걸 보시면서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디바이스 어떤 미디어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바뀌고 유통의 형태도 바뀌고 저기에서 수익 쉐어하는 그 프로핏 쉐어링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의 어떤 음악,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지 VR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아마 수익의 면에서 굉장히 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버시스는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음악이 이렇게 구현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포맷에 대해서 미디어가 이렇게 진화할 것이다, 음악이라는 미디어가 가상 세계에서 이런 형태를 띄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던 기업이고요. 그 결과를 인정받아서 올해 CES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고요. 22년 CES에서는 혁신상을 받았고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받았고 또 올해 빌보드지에서 최고 혁신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테니까 그걸 한번 영상으로, 아무래도 음악 미디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떨어져도 돼. 거짓으로 가득 찬 파리 가렵지도 않아. 말들이 많아.癒しの近道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가시밭길. 예,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음악이라는 것이 단지 듣기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음악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걸 제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함에 따라 똑같은 음악을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보컬 목소리만 따로 뽑아서 들을 수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온라인에서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스타와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스타하고 채팅도 물론 가상고시지만, 근데 뭐 가령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가령 이렇게 뭐 방금 나왔던 그 아티스트의 곡이 있는데 여기서 신세사이저 왜 이렇게 썼지? 왜 이거 기타를 여기서 썼어? 라고 하면 미리 가상 세팅된 대답들. 그리고 사실은 뭐 요즘은 그 어떤 아티스트의 그 세계관 자체도 어떤 그 인공지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의 의식 구조 자체를 이렇게 전사해서 그렇게 대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음악 팬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미래의 데모 비디오가 아닙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아마도 그러니까 빌보드 순위에 드는 국내 최고의 K-팝 스타의 저런 형태의 음원이 아마 온라인에서 공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근미래가 아니라 불과 몇 달 후에 접하실 이제 그러한 그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버시스하고 그다음에 국내 뭐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같이 지금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듯 음악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그냥 레코드된 상태의 재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아바타나 가상 세계에서 비주얼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음악의 특징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음악을 이렇게 하나를 터치했을 때 그 음악에 A라는 소리만 예전에는 났었잖아요. 한 가지 고정된 트랙이었는데 지금은 B라는 트랙도 뭐 말소리가 났다가 소소리가 났다가 닭소리가 나기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곡가가 이것을 물론 다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수많은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다 제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인공지능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수를 인공지능이 직접 생성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이 아까 이렇게 보면 두드리실 때 소리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스피드를 조절한다든지 씬에 따라서 다른 음악이 갑자기 조절되기도 해요. 많게는 뭐 한 100여 개에서 수백여 개까지의 음악과 영상 파일이 각기 다른 길이와 각기 다른 형태의 음악 파일이 한 번에 똑같은 박자에 똑같은 어떤 음정을 맞춰가지고 딱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가상세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걸 파악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맞는 인터랙션을 제공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상세계의 음악이라는 게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을, 그리고 어떤 그 가상세계라는 미디어에서 새로운 음악의 형태를 꽃피우고 있는 거죠.
가상세계 음악, 메타버스 음악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미디어의 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가 뭐 구전 미디어에서 어떤 출판 그리고 라디오가 이제 비로소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매스미디어 형태로 갔다가 인터넷의 형태로 갔었는데요. 지금은 가상세계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명의 유저가 쓰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 한 1억 명 정도. 근데 그 중에 헤비 유저 비율을 한 30%로 본다면 이미 인류의 몇 퍼센트 정도는 가상 세계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한 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젤다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플레이를 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젤다에서 그 게임 플레이어 안에서 제 집을 샀어요. 제 집을 사가지고 뭔지 아시죠? 집을 사서 거기 가면 제 무기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가상이지만 오히려 제가 저희 집에 피지컬한 제 집에 가서 젤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상세계의 집에 들어가면 제가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비로소 집에 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이제 중독된 거죠. 전이를 한 건데 이렇게 가상세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미디어가 좀 변화하는 것들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업계 입장에서 이것이 수익원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CD 판매 같은 경우가 뭐 BTS 앤솔로지 앨범의 경우 그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CD 판매를 인해서 약 1,300억의 매출이 났고요. 공연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했던 것이 한 450억 정도. 스트리밍 매출은 10억 뷰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기네스 내 단기간에 10억 뷰 제일 빨리 나와서 기네스에 오르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스트리밍 건당 3원에서 약 한 5원 정도밖에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30억에서 50억 정도. 근데 메타버스 상에서 저런 형태의 음악 상품에 대해서 지금 유저 테스트를 해보면 곡당 5,000원에서 약 2만 원까지 내겠다고 하거든요. 유저들은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음악 업계에서는 이것을 수익원으로 보고요. 특히 한국 K-팝 같은 경우 CD 판매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 판매가 거의 저기서 10분의 1 불과합니다. CD나 LP 합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세계 음악이 앞으로 뮤지션들에게 그리고 음악업계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미디어 집중도가 특히 티네이저를 중심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13세 언더로 봤을 때는 로블록스에 대한 미디어 집중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방문 시간도 더 높고. 그래서 제가 올해 3월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어스틴에서 열린 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워너뮤직 그룹, 전 세계 3대 메이저 중에 하나죠. 전 세계 시장 18% 갖고 있는 메이저 음악 그룹인데 워너뮤직 그룹의 실무 최고 책임자를 만났어요. 틱톡 같은 거 딜할 때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10대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VR이든지 이런 거 특히 이제 메타버스겠죠. 이걸 굉장히 집중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음악을 홍보하려면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는 거 알리려면 유튜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 상에서 무엇인가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전의 홍보는 그냥 CD 하나 딱 주고 이거 틀어주세요 이러면 끝났죠. 메타버스 그렇지 않거든요. 비주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업의 본질과는 다른 본질이 그들의 업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워너뮤직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굉장히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음악 업계에 이러한 요소들이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 저도 이제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죠. 오케이 됐네 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CES 1월 달에 저걸 발표했고 3월 정도에 데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9월에 해당하는 시점에 전 세계의 중요한 메이저 회사들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들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이렇게 놀랄 정도로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 음악 등장의 배경에는 아티스트들의 표현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물론 하나의 음원을 딱 교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뭐 유저 입장,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밤에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뭐 드럼의 스네어 소리가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
낮에는 좀 컸으면 좋겠지.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저도 음악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거든요. 어떤 음악가들은 그런 것들에 옵션을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믹스다운 트랙 하나 딱 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해? 라는 음악가들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이 표현의 욕구를 더 넓혀주는 것도 있고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넘기고, 음악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 팬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같이 음악도 한번 뭐 연주해보고 싶어. 노래해보고 싶어. 그게 가상세계에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월드를 만들었을 때 사진 찍는 이벤트를 했는데 46 밀리언 유저가 참여했었고요. 스눕독이라는 아티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 샌드박스에서 자기 월드를 열었는데 그냥 뭐 음악 틀어주고 아바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이렇게 스눕독 스타일의 티셔츠 같은 걸 아바타 입힐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14 밀리언 US 달러의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이벤트 치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악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팬들이 왜 또 이렇게 AI와 메타버스 VR의 등장에 대해서 좋아하는가 단초를 하나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끊어가지고, 방금 보신 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리얼타임으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박자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음악과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오디오 비디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준 메이커예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선 자신의 아바타를 주인공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요새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 자기 표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바타가 주인공이 돼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틱톡이나 이런 데 공유하면 자기도 온라인에서 셀러브리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엔 수용자의 입장이었던 어떤 음악 팬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창조자의 역할까지도 가능한 게, 그게 이제 지금 메타버스, 그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 음악 시장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또 좋은 어떤 이렇게 희망적인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작년에 전 세계 음악 시장이 26 빌리언 US 달러였거든요. 근데 10년 내로 뭐 AR이나 VR, 그리고 생성형 AI, 메타버스 음악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0년 내로 60 빌리언의 시장이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음악 시장을 놓고 보면 원래 음악 시장은 CD 판매가 최고조였을 때 1998년, 1999년 이때 거의 25 빌리언 정도 시장 규모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6 빌리언, 뭐 그냥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죠. 근데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되죠? 달러 물가 상승률 그 당시에 지금 했을 때 2.5배 약간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10 빌리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악 시장 자세히 보시면은, 물론 K-팝 시장 굉장히 좋죠. K-팝 업체들은 뭐 하이브, SM 굉장히 잘하고 있죠. 흑자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악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특히 신진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트리밍으로 저게 대부분이 한 80%가 스트리밍 매출인데, 그러니까 스트리밍 매출에 예전에는 신보가 60%가 음악 매출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보 매출이 40% 언더입니다. 옛날 음악에 돈이 가는 거예요. 비틀즈 이런 음악들에. 그래가지고 신진 어떤 음악가들이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위축돼 있어요. 지금도 나스닥 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을 거야. 아마 메이저 뭐 유니버셜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들 손익 같은 거 시총 보시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지속적 흑자 못 내죠. 그러니까 음악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몇몇 스타일 제약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가상세계 음악에 대한 음악 시장의 빠른 어떤
뭐랄까요? 빠른 적응 그리고 빠른 어떤 테마의 전환 이런 것들에는 이렇게 그 지금 26 빌리언이라고 보지만 예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돈 벌기 힘든 그 음악 시장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가져다주는 아까 보셨지만 듣는 음악에 비해서 굉장히 더욱 강렬한 음악적 경험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음악업계가 더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악 상품 구성의 재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뭐 CD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굿즈라든지 그리고 스트리밍 정도가 음악 상품의 구성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11월에 저희와 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신보를 낼 때 아예 메타버스 음악을 따로 이렇게 상품을 구성해서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신보를 이렇게 릴리즈할 때 그 미디어 구성에 메타버스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러한 음악들이 같이 구성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거의 도래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향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불어닥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의 음악은 뭘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좀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진을 입력했을 때 음악이 자동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그 3D 오브젝트가 자동 생성되고 그 오브젝트끼리 붙였을 때 새로운 음악이 형성되고 뭐 소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되는 것들을 보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여름에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과 저희 버스가 같이 개발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글이 원래 그 음악 엔진을 갖고 있어요. 생성형 엔진.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에서 음악이 나오는 걸 입력했었는데 저희 회사와 이제 구글이 이번에 같이 한 거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입력하면 그러면 새로운 음악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도 형성됩니다. 3D 오브젝트도. 근데 그 3D 오브젝트끼리 합치면 이게 새로운 음악이 되고 그리고 3D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소리가 변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입력하면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음악이란 걸 만들게 되는 이런 형태의 저작 툴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악을 만들려면 저처럼 작곡가를 나와서 화성학을 배우거나 뭐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딱 놓고 그럼 도미솔 그럼 C 코드네 그럼 C 코드 그러면 솔솔 미파솔 랄라솔 뭐 이렇게 멜로디가 C 계열로 이렇게 멜로디가 만들어져야 되나 이렇게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작 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음악 저작 툴이 지금까지는 음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음계에서 음색을 입히고 뭐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한 장 딱 던져놓고 그럼 거기에서 음악이 생성되고요. 그걸 가지고 그 음악들의 연관관계와 거기에 또 비주얼까지 입히고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그리고 비주얼하게 그리고 거기다 커뮤니케이션까지 넣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저런 음악들을 써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뭐 화성학이라든지 선유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위법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편곡을 할 때 뭐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규칙에 막 엄청 얽매이 이런 거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클리셰 같은 게 생겨요. 버릇 같은 게 생기거든요. 많이 썼던 사람들의 음계 같은 걸 또 표절 문제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인공지능 음악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음대에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저처럼 작곡한 사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멜로디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니다. 한 10번 정도 하면 한두 번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형태의 음악,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고 더 재밌는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새로운 음악 창작 시스템의 백그라운드 보시면은 이제 그 제너레이션 AI인데, 거기에 이제 랭체인이라고 그 학습 도구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형 그러니까 LMM,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을 이제 여러 개 중첩해서 써서 오디오하고 비주얼 소스를 뽑아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쓰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오히려 더 핵심인데, 이렇게 뽑아 놓은 것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만들 거냐, 이제 컴포즈의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 소스, 비주얼 소스는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음악적이고 어떤 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음악이라는 미디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단지 기술을 이해한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거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챗GPT 같은 경우도 3만 자짜리 소설 써줘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뭐 배경 같은, 제가 사실은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챗GPT의 소설을 쓰게 하려고 한 1시간 정도 엄청 트라이 해봤거든요. 블로그에서 읽고 뭐 여러 가지 세팅도 해보고 했는데 뭐 한 3,000자 정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설이라기보다 그 어떤 서머리 정도밖에는 못 해주던데, 음악도 똑같습니다. 사실 생성형 AI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단초가 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면 거기서 또 재가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려면. 그래서 저희 버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저희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AI와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의 등장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대충 딱 맞췄네요. 그래서 기술은 인공지능, 그리고 이렇게 가상세계에 대한 기술은 이미 거의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자유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건 많죠. 아직도 해야 될 건 많고, 인공지능 엔진, 생성 엔진도 굉장히 고도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을 제어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뭐 음향 심리학 같은 부분도 연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왜 좋아하는지를 경험적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인터넷 마케팅에서 A/B 툴이 있다면, 음악에서는 그럼 인공지능 음악에서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되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판단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꽃피우려면 근데 아티스트 그리고 팬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팬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라든지 VR에서 음악이 더 융성하려면 사실은 저희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어떤 이렇게 판을 까는 사람들의 롤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MTV 같은 거 기억하시면, MTV 처음 나왔을 때는 막 탐 패티 같은 아티스트들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컬처 클럽 나오고 마돈나 나오면서 MTV라는 미디어의 정체성을 딱 부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수년 내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화풍, 새로운 음악의 형태, 그리고 새로운 그렇게 뭐랄까요, 음악 아티스트의 어떤 롤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